1교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오늘의 1교시는 거시적 경제 시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5거래일 연속 하락했기 때문에 시황 점검이 무엇보다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또 그 안에 이슈 점검도 중요한 한 주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먼저 오늘 양시장 모두 하락으로 오늘도 마무리가 됐고 특히나 코스피 지수가 1% 넘는 하락 속에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 매도 물량이 상당히 나온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 주 금주의 장 분석과 함께 시황 분석도 도와드릴 텐데요. 자, 학 과장님, 무엇보다도 이번 한 주의 시황 너무 궁금해할 것 같아요. 네, 코스피하고 코스닥 일단 결과부터 말씀드린다 그러면 코스피는 2월 25일 최고점 이후로 오늘 104포인트 하락해서 마감했고요. 121선이 드디어 이탈이 됐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상대적으로는 코스피보다는 좀 하락 속도가 느린 뭐 이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드렸던 말씀이 있죠. 방향성을 결정할 때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먼저 움직인다. 그런데 그 방향성이 결정되고 나서 탄력이 이어질 때는 코스닥이 더 크다.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한 10번 이상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수가 이제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이제 어떤 그 변곡점이 있지 않습니까? 변곡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터닝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올라가다 내려가거나 아니면 내려가다가 올라갈 때 코스피가 항상 빨라요. 네, 코스닥보다. 그런데 일단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는 탄력을 이제 그 상승 탄력을 코스닥이 더 이제 발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반대로 내려갈 때도 그래요. 내려갈 때도 코스피가 먼저 나오고 근데 이제 한번 제대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또 그 다음 코스닥이 더 내려갑니다.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게 코스피예요. 코스피인데 자 오늘 결정적인 게 뭐냐면은 120선 이탈했다는 거예요. 이게 빨간색의 라인이 이게 120선입니다. 좀 더 크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세요. 빨간색 라인이 120선인데 오늘 이탈했죠. 여기서 만약에 뭐 다음 주에 뭐 하루만 더 빠져도 61선까지 이탈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61선이 현재 기준으로 2127이거든요. 2127이니까 오늘 종가 기준으로 본다면 10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면 오늘 어쨌든 여기서 빨간색 120선 이탈됐는데 대략 10포인트만 더 올라가도 61선 이탈되니까 이거 이탈되면 완전히 끝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상태고요. 이번엔 코스닥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볼까요?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어때요? 지금 느리죠? 왜냐하면 코스피는 조금 전에 요 빨간색 120선을 이탈했고, 그죠? 그리고 파란색 120선도 파란색 61선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유가 있잖아, 아직까지. 네, 그래서 현재는 어떻게 보면 좀 변곡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이제 완전하게 결정된 건 아닌데 일단은 결정이 좀 굳혀지고 있다. 이제 이게 포인트가 된다 설명드리겠고요. 아마 여러분들 그 주식 투자를 최소한 5년 정도 하신 분들은 아마 느낄 겁니다. 이게 양시장이 굉장히 좋아서 급등하는 날 코스피, 코스닥 어떤 게 더 가던가요? 코스닥이 더 가요. 반대로 급락하던 날 어떤 게 더 빠지던가요? 코스닥이 더 빠져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평생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변곡점에서 방향을 결정을 먼저 하는 거는 코스피다. 항상 그렇게 돼요. 왜 그렇게 되느냐? 이게 어떤 원리거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기관의 시장이에요. 반면에 코스닥은 개인의 시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어떤 측면에서는 확실히 코스피가 빠르죠. 왜? 외국인하고 기관이 뭐 매수나 매도가 나오면서 이제 상승 하락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개인의 시장인 코스닥은 추종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추세가 바뀌거나 그러니까 그 바뀐다고 하는 게 뭐냐면은 뭐 상승이든 하락이든 또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된다. 이럴 때는 보통 코스피가 더 빠르고 그게 유지될 때는 그 탄력은 나중에 코스닥이 더 빠르다. 무슨 얘기냐? 여기서 만약에 코스피가 계속 내려간다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코스닥이 어느 순간부터는 더 빨리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입니다. 포인트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중기 포트로 지금 현재 어떤 걸 갖고 있느냐 다 공개할 수는 없는데 빅텍이 들어가 있어요. 빅텍은 2,350원에 매수 사인된 이후로 계속 홀딩입니다. 지금까지. 절대 안 팔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코덱스를 저는 코스피, 코스닥 양쪽 다 갖고 있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 코덱스 인버스를 갖고 있고요. 약 6,700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평균 단가가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덱스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양쪽에 하방 배팅을 갖고 있는데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 같은 경우는 연중 최저가로 이제 잡은 셈이에요. 잠깐 차트로 보겠습니다. 네. 원래 이건 말씀 안 드리려는데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즉흥적으로. 보시면 이게 제가 평균 6,700원에 매수를 했어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이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가격대가. 그러니까 대충 이쯤 매수했기 때문에 약간 더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고생을 좀 했는데 반면에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거든요. 이거는 정확하게 지금 여기 라인 보이시죠? 자, 다시 그려드릴게요. 정확하게 6,605원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거의 6,600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정말 운이 좋았어요. 2019년 최저가에 들어갔는데 왜 그럼 이걸 두 개를 다 갖고 있느냐? 이유가 있어요. 처음에는 제가 코덱스 인버스만 갖고 있자고 얘기하다가 이번 주 화요일에 제가 코스닥도 딱 하자 그랬어요. 왜 그러냐?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 원리 있죠. 방향성을 빨리 결정하는 건 뭐다? 코스피다. 그런데 나중에 상승이든 하락이든 탄력을 더 받게 되면 코스닥이 더 크다. 그래서 현재 그 코덱스 인버스는 5단계 중에서 3단계 지금 매도를 다 정리해 버렸어요. 5차 매도 중에서 3차 매도까지 해버리고 4차, 5차는 더 올라가면 이제 정리하면 되는데 대신 코스닥 지수에 투자하는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 홀딩이에요. 왜? 바로 이 원리를 적용한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어떻습니까? 딱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론과 실전이 이제 일치를 하는 편인데 다시 차트 한번 볼까요? 보시면 자 종합주가지수 한번 봅시다. 자 보시면요. 여기서도 작년에도 제가 수도 없이 설명했잖아요. 보세요. 빨간색 120선 아래로 파란색 61선 이탈하는 게 하락 추세 전환이라 그랬죠. 자, 3월 초입니다. 코스피는 맞죠? 분명히 3월 초입니다. 코스피가 작년 3월 초예요. 그러니까 61선이 120선 이탈한 게 3월 초입니다. 반면에 코스닥 보세요. 언제죠? 작년 6월 말입니다. 확실히 빠르죠. 비교가 안 되죠. 보세요. 코스피 잠깐 볼게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코스피가 하락 추세가 훨씬 더 일찍 시작한 거예요. 코스피가 작년에 3월 초였는데 코스닥이 6월 거의 하순이니까 원래 이래요. 근데 나중에 떨어질 때 이 어떤 낙폭을 보면 코스닥이 더 무서워요. 보실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졌던 이 라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코스닥이거든요. 코스피 부분을 또 볼게요. 자, 이것도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작년에 10월에 여러분들이 빠질 때 보셔서 알 겁니다. 무지막지하게 빠졌거든요. 폭락하는 날 한번 보세요. 코스닥이 더 빠져요. 그래서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어쩌면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 제가 한 말을 잘 참고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포트도 어느 정도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리고 중국 시장 잠깐 볼까요? 네. 재밌지 않습니까? 2월에 어떤 얘기 나왔었죠? 경기 부양책 얘기 나왔었죠. 근데 오늘 중국이 빠진 이유는 뭐죠? 작년에 수출이 거의 엄청나게 줄었다고 해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2월에 그걸 몰랐을까요? 작년 2018년 통계를 2월에 알았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중국 정부에서도 경기 부양책 나오면서 뉴스로 흘린 거예요. 딱 이거예요. 빠져나오게 만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딱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20년 전에 우리나라랑 똑같구나. 패턴이.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들은 모르는 거죠. 솔직히 2월 정도 되면 2018년 수출이 어느 정도인지 정보가 있는 사람들은 알 사람 알거든요. 근데 오히려 중국 정부에서도 경기 부양책 흘려버리고 올렸을 때 그때 이제 던진 거예요. 그리고 끝났으니까 빠져나온 거죠. 그래서 개인들이 영원한 프랑크톤인 겁니다. 자, 다음 주 우리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네, 2월 25일 최고점은 단기 고점이 아니라 반등 고점입니다.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이게 여기가 2월 25일이었어요. 2241선. 이날이 단기 고점이 아니라 반등 고점이라고요. 무슨 얘기냐? 더 못 간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게 단기 고점이면 어떤 뜻이죠? 예를 들어서 이게 단기 고점이다 그러면 뭐 어디가 됐든 뭐 한 이쯤 밀렸다가 다시 간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바로 단기 고점의 개념 아닙니까? 근데 반등 고점은 어쨌든 계속 추세적으로 내려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단기 고점이면 뭐 약간 빠지든 더 빠지든 결국은 2월 25일 고점을 뚫어준다는 얘기인데 반등 고점이라는 얘기는 이제 이 아래로 계속 간다는 거죠. 그래서 2월 25일은 어떤 트렌드냐? 간단합니다. 지난 1월 말에 고점 그리고 5월 초에 고점 작년이죠. 1월 말 5월 초 그다음에 또 이 9월 말에 고점 거의 이 꼭지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작년 1월 하순, 5월 초순 그다음에 9월 하순 그때 그 꼭지가 이번에 2월 25일에 터진 거고요. 제가 이제 더 놀라운 얘기를 해드리면 사실 저는 2월 25일에 뭐라고 조언했었냐면 비공개적으로 최소한 단기 고점이다. 2월 25일이 최소한 경우에 따라서는 추세 고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 자, 2월 25일이 단기 고점이든 추세 고점이든 무조건 내려간다는 얘기잖아요. 상식적으로. 단기 고점이면 살짝 내려갔다 다시 가는 거고 추세 고점이 계속 내려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추세 고점, 반등 고점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좀 죄송하다 그러면 사실 제가 분석을 계속 하면서 예측을 안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격상 예측을 해야지 제가 직성이 풀리는데 그동안 제가 좀 약간 좀 주저했습니다. 소심했습니다. 왜냐하면 2018년 내내 너무나도 적중을 많이 했다가 1월에 좀 잘못되니까 하도 비난을 받으니까 제가 더 이상 공개적으로 예측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비공개적으로는 예측을 계속 했죠. 발표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했냐 만약에 물어본다면 증거를 다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2월 25일에 사실상 고점 찍었다고 선언했고요. 지금 늦게 확인하신 분들은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현명하게 대응해 주시길 바랍니다.